앞에서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가에서 바까지 6가지 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도형은 나와 바라고 했죠. 직육면체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개의 직육면체 중에서도 바에 있는 이 직육면체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했죠. 이 도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육면체란 어떤 도형일까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일 수도 있지만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정육면체도 직육면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이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정육면체 말이에요.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도 하지만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틀린 설명이 아닌 거예요. 면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모서리는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연필을 들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어보세요. 이 두 도형 모두 모서리가 12개씩 있어요. 꼭지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위에 4개, 그리고 아래 4개, 모두 8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차이점, 면의 모양부터 살펴봅시다. 직육면체에서 면의 모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직육면체가 왼쪽 도형과 같이 생겼다면 이때에는 모든 면의 모양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처럼 생긴 직육면체라고 한다면 6개 면의 모두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기 때문에 항상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6개 모두 똑같은 거예요. 모서리의 길이는 어떤가요? 직육면체에서는 당연히 면의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2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모두 똑같기 때문에 12개의 모서리의 길이 역시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놓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하였네요. 정사각형 몇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지요?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 그리고 6개이기 때문에 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의 이 모서리의 길이들은 모두 어떻다고요?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당연히 12개의 모서리의 길이도 모두 같은 거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육면체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뜻하는데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106쪽의 6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육면체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다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죠? 면의 수는 몇 개인가요?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것이고요. 모서리의 수는 모두 12개라고 했잖아요. 꼭지점은 몇 개인가요? 위에 4개, 아래 4개가 있으므로 8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는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는 앞에서 공부했던 이 직육면체와 같이 공통적이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죠?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정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면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수에서 보이는 것들의 수를 각각 빼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개가 되는지가 나오겠죠. 우선 면은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이는 것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하나, 둘, 3개죠. 3개를 빼주면 보이지 않는 면은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서리의 수를 알아봅시다. 모서리는 원래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이는 것을 빼주면 돼요. 보이는 것의 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3개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수의 합을 묻고 있네요. 3 더하기 3은 6이므로 6개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예요.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니은, 비읍의 길이가 얼만큼인지를 묻고 있네요. 모서리, 니은, 비읍의 길이는 이 모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육면체에서는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같기 때문에 모서리의 길이도 모두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8cm라고 모서리의 길이가 써져 있죠. 그러므로 모서리 니은, 비읍의 길이도 이와 같이 8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차이점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라고 했군요. 기억부터 볼까요? 면의 수는 어떤가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모두 6개로 같기 때문에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인 것이죠. 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직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모두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에 반해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네요. 디귿은 어떤가요? 모서리의 수는 정육면체와 직육면체 모두 12개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공통점이었죠. 차이점은 아닌 거예요. 꼭지점의 수는 어떤가요? 정육면체의 꼭지점 8개, 직육면체의 꼭지점도 8개로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은 아닌 거예요. 차이점을 찾아 기호를 써보라고 했으므로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한 가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골라서 써보라고 했어요. 문제 한번 봅시다. 직육면체의 면이 6개라고 했네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 맞는 설명이에요. 2번 정육면체의 면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정사각형 아닌가요? 아니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도 하지만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닌 거예요. 맞는 설명인 것이죠. 3번 봅시다.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직육면체가 무조건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반대라고 썼으면 맞겠죠?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육면체라고 해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설명은 틀린 거예요. 4번 봅시다.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같습니다. 어떤가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5번 볼까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는 12개입니다. 12개 맞아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므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죠. 3번,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를 아주 침착하게 잘 풀어주고 있어요. 이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20쪽의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직육면체에 관한 문제네요.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밑에를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두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직육면체의 면에 해당하는 게 기역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죠. 말 그대로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면의 수는 6개가 되는 것이므로 기역에 어울리는 수는 6이 되는 것이죠.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직육면체가. 우리 친구도 교재에서 찾아보거나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모서리가 몇 개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었잖아요. 즉, 니은에 어울리는 수는 12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은 몇 개가 있었나요? 위에 하나, 둘, 셋, 4개, 아래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으므로 총 8개. 디귿에 들어갈 수는 8이 되는 것이죠.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수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답을 쓸 수가 있겠군요. 직육면체의 면은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이기 때문에 기역에 들어갈 수는 6, 니은에 들어갈 수는 12, 디귿에 들어갈 수는 8입니다. 이제 이것을 모두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세 수를 더해주면 차례대로 6 더하기 12 더하기 8이기 때문에 2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답을 26이라고 잘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천천히 답을 써가는 연습 꼭 해보는 거예요.